자, 이제 정신 차리고, 자, 무한 등비급수입니다, 이제. 자, 새로운 마음으로 무한 등비급수. 자, 무한 등비급수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한급수랑 다 똑같아요. 근데 그 큰 흐름이 무한급수라고 보면 돼. 그 안에서 특별하게 일반항이 등비수열이었던 애를 따로 뽑아오는 거예요. 그게 좀 특별하니까. 자, 실제로 무한수열의 극한에서 좀 특별했던 애가 있었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수가 계속 반복되는 애가 있었어요.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가게 되는데 어떤 애가 반복되는 애가 나왔었어. 그거 지금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만약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뭐 R의 n승이라고 해서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는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요런 애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뭐 요런 애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물어보면 무언가가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우리는 기준점을 4포인트로 나눴어야 돼요. 지금 이걸 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해야 돼.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고, 자, 수학을 잘하고 싶다. 선생님 공식을 열심히 외우면 안 되니까. 안 돼. 아니라고요. 공식을 열심히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자, 수학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상황을. 자, 반드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상황을 해석해야 된다. 지금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껍데기만 그대로 퍼 옮겨가지고 내가 수학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상황을 해석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집어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1, 2, 3, 4가 변할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요 문자가 정해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원초적으로 생각을 하면 R에다가 1, 2, 3, 4를 넣어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N1부터 무한대까지 변하는 거지 R은 무엇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무조건 R에다 1, 2, 3, 4 넣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그러면 이 R이 어떻게 상황을 보는 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요걸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는 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준점이 뭐가 됐었냐면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됐었다고. 여기까지 썼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 안 돼. 자, 여기 사이, 요쪽 넣어 있었다고. 자, 요게 지금 아직도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이걸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시 정도의 차이, 증가 속도 요 파트를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요거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박스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요렇게 가는 애들 그림이 머릿속에서 안 뜨는 친구들은 지금 그냥 외운 거야. 그냥 외운 거라고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구조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는 수학 수업이 없어. 지금까지 실제로 없다고. 원래 이제 그 전까지 내가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공개해 주는 거야. 전 세계에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조를 잡을 때 증가 속도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를 최초로 지금 막 그냥 무료로 보여주고 있다고, 공개해주고 있다고. 근데 그게 처음 듣는 애들은 소중한 줄 몰라.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면, 본인이 풀어보면 도대체 선생님 왜 마이너스 1하고 그 사이하고 그 바깥쪽을 나눕니까? 그냥 외워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암기가 아니었잖아 우리는. 증가 속도를 따질 수 있으니까. 선배들은 다 그렇게 배워서 만점 맞았어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무한 등비급수에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급수를 배웠고, 그리고 등비수열의 형태가 등장했을 때 수열의 극한, 다시 말해서 항에 대한 극한에서 우리가 어떤 거가 이제 체킹이 되냐면 어떤 수, 그지? 지금 여기 어떤 수를 거듭 곱하게 되면 그러면 이 어떤 수를 우리는 4가지로 영역을 나누어서 관찰해야 됐다라는 게 좀 특이했다고. 어디서? 무한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파트가 좀 특이했다고.
그래서 급수에서도 얘를 따로 뜯어서 보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무한 등비수의 극한이 다 되는 사람은 별로 차이를 못 느껴요. 특별히 어렵다는 거를. 왜냐면 생각을 해봐. 이제 이런 이야기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방금 전에 썼던 식을 한 번 더 써볼까? 1 더하기 r분의 뭐 3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지금 좀 복잡하게 왔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이 친구가 계속 곱해진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 그때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걸 공부했어요. 이걸 항으로 인정한다면. 그런데 다시 자, 되게 웃긴 거야. 얘가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의 합의 결과인 거야. 만약에. 그래서 형태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쓰여 있지만 얘를 AN이라고 인정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 얘가 사실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었다고. 그렇게 해서 이걸 SN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의미가 얘인 거랑 의미가 얘인 거랑 어차피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연산하는 결과는 그냥 등비수열의 극한값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말 이해돼요? 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벌써 보기 쉬워버렸네. 이거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던졌을 때 걔가 항이었어. 얘가. 또 다른 상황에서는 더했더니 1항부터 n항까지 더했더니 합의 결과가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다 무시하고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거를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면,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합인지 항인지 모르겠고 그냥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를 내가 할 줄 아는 상태인 거야. 그럼 답 나오잖아. 해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요거를 일단 하나를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계속 무한 등비급수인데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소환시키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미 배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할 게 없다는 거지. 어디에서 문제를 답을 찾아가는 연산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할 게 없어요. 자, 그걸 먼저 숙지해야 돼. 그 상태에서. 그래서 상황을 해석하면 되는데, 자,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뭐가 있나요? 보면 이제 이런 거지. 자,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첫 항을 A라고 하고 공미를 R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의 극한이라는 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 곱하기 R의 n-1승이라는 거를 처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SN이 1-R분의 A괄호 1-R의 n승이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을 처리하는 거랑 지금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것만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요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요 항이라는 거에 대한 극한을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로 일단 볼 수 있고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었으니까 말뜻이 합에 대한 극한이구나 라는 거를 보면 되는데 눈 뜨고 보세요. 눈 감고 못 봐. 자, 요거를 다 배제하고 요거만 놓고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한 거랑 여기에 대한 거를 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결국 n이 무한대로 갔는데 어떤 애가 계속 어떤 애가 계속 그냥 거듭 곱해지는 애가 등장했다 라고만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문제에서 하나의 수열에서 이 두 가지를 자꾸 구분 지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냥 비교만 해볼 거예요.
자, 다시 좀 정리하면 지금 이거 왜 바로 선생님 개념 설명 안 하고 자꾸 앞에 거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간단하다고. 쫄지 말라고.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우리가. 뭐만 되면 어떤 수에 n제곱이 있을 때 이 어떤 수를 수직선을 이렇게 평면에서 봤을 때 1-1이라는 박스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y 콜 x와 y 콜 마이너스 x가 지나가고 y 콜 x의 제곱과 y 콜 x의 세제곱이 막 지나가면서 증가 속도라는 게 구분이 돼서 1과 마이너스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어쨌든 0으로 수렴을 하고 1이라는 점은 1에 박혀있고 마이너스 1은 왔다 갔다 하고 이 바깥쪽은 무한대 음해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한다 라는 게 머릿속에 담겨있는 사람은 사실상 얘는 밝게 뭐야? 리미트가 나오고 어떤 수가 거듭제곱이 나오면 연산이 다 가능하다는 거야. 이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자, 고3 때 해서.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할 건데요. 자, 어떻게 구분할 거야 하게 되면 이제 형태로 볼 거예요, 형태. 자, 일반적인 수업과 다르게 선생님은 무한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고 무한 등비 급수라는 거를 굳이 기계적으로 지금 암기를 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면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없다고. 전혀 응용도 안 되고 상황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껍데기를 외우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볼 때 자, 리미트 n이 뭐가 될까요? 자, 이때 이 a에 r에 n승이 등장한다. 자, n-1이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n승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관찰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등비 급수를 하고 있지만 선생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냐면 그냥 여기에 어떤 값이 올 거고 여기 어떤 값이 올 거고 어떤 값이 왔을 때 극한을 연산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수업하고 좀 달라. 지금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실전에서 강하게 문제를 실전에서 제대로 풀 수 있게 지금 설명이 간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보면 너가 여러 번 곱해주고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경우를 나눠야 돼. 1번. 자, 요 R이 요 사이에 있을 때. 자, 2번. R이 1일 때. 자, 3번. R이 이렇게 될 때. 4번. R이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자, 그러면 너일 때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5분의 1 뭐 본인이 듣고 싶은 거, 뭐 100분의 27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리미트를 만나면 너는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가겠구나. 이해됐지? 자, 너가 1이야. 그럼 너가 1이네? 그럼 너는 A가 되겠구나. 끝이에요. 자, 너가 이게 1보다 크다고. 만약에 R이 3이야. 그럼 3의 n승. 무한대로 가겠네. R이 만약에 마이너스 5야. 그럼 음의 무한대로 가겠네. 오케이. 발산. 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그러면은 부호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하겠지. 자, 그래서 너도 발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요 형태가 나오면 절대 등비수열의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라고 외우지 마세요. 지지난 시간에는 등비수열은 이럴 때 수렴해요 라고 설명을 했으나 내가 암기하라고 한 적은 없어. 지금 암기가 아니고 형태를 보고 여기에서 결과가 수렴하는구나 라는 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이때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누가 올 거냐면 1-r분의 a과로 1-r의 n승을 한 번만 써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에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n에 해당되는 애는 얘만 있어요. 얘하고 얘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
그래서 너를 지금 이렇게 그냥 분배를 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분의 a에 r의 n승이야 라고 쓸 수가 있네.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전히 너를 일반항으로 인정한 것처럼 너를 일반항으로만 볼 거야. 이게 지금 합의 결과인지 뭔지를 먼저 따지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보지 말고, 자, 보고 우리는 또다시 해석을 해요. 자, 너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네 가지의 영역을 너가 나눠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왜? 지금 이 친구를 계속 이 친구를 곱할 거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전히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면 얘가 0으로. 결과는 너만 나와. 1 마이너스 r분의 a.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미리 공개하면 프랙탈의 결과예요. 프랙탈 결과. 이게 여러분의 대학을 바꿔줄 거예요. 이게 프랙탈의 결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r이 1일 때를 볼 거예요. 아니! 선생님 r이 1일 때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왜? 여기다가 1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모가 0이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여기서는 일단 안 돼. 자, 그런데 사실은 이 형태만 보고 선생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또 이렇게 살짝 바꿔볼게요. 그냥 요거를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치고, 등비수열의 항이라고 치고, 이 친구를 합이라고 친다면, 지금 r이 이거 안 나오네. 지금 여기서 이 합이라고 치면 r이 1이 아닐 때 지금 등비수열 합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됐는데? 자, r이 1일 때는 그냥 n a가 되겠지. 수열 자체가 a, 공비가 n이니까 a 이렇게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가 됐을 거야. 그러면 r이 1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너는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걸로 나중에 체크가 될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이거 안 됨이라고 볼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크대. 자, 그러면 너가 r에다가 뭐 3이나 5 뭐 이런 거 넣어보면 발산. 그 다음에 4에서 보게 될 때 r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너가 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너도 발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오는 거지. 이거 뭐예요? 봤더니 r이 1이면 이 상태에서는 r이 1이 될 수가 없어.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r이 될 수가 없지. 1이. 그런데 만약에 이게 등비수열의 항이고 이걸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한다면, 등비수열 합은 r이 1일 때 a를 계속 더하는 거예요. na. 그러면 이게 등비수열 합이었다면 여기는 발산이 될 것이고 무한대로, 또는 음매무한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주어졌다면 정이 안 돼. 어쨌든 여기는 뭐가 안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면 여기가 결과적으로 수렴이 됩니다. 수렴. 자, 그래서 지금 수렴하게 되는 영역이 결국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우면 수열의 그냥 그 끝, 항의 극한, 등비수열 극한은 요게 수렴 조건이고,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의 극한, 무한 등비급수에서는 요게 수렴 조건이죠 라고 그냥 막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그러면 절대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이걸 다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요 형태구나. 요 형태구나. 좀 구분해야 될 건 선생님 r이 1이면 여기는 정의가 안 되니까 r이 1일 때는 얘잖아요. 그렇지. 그걸 좀 구분해야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금 수렴값이 나온다. 요거. 오케이.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좀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한 등비급수까지 이제 보고 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이제 극한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자,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념을 되게 쉽게 공부하면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냐면 문제를 못 풀어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은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더라도 이거를 다 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는 상태에서 일단은 이제 등비수열 등장. 자, 등비수열 등장. 자, 거기에서 이제 AN이라는 거를 A 곱하기 R의 N-X라고 쓰고요. 자, SN이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해줄게요. 자, R이 1이 아닐 때 1-R 분의 A가로 1-R의 N승. 자, 요걸 우리는 다시 1-R 분의 A 마이너스 1-R 분의 A 그리고 R의 N승. 자, R이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N, A 이렇게 이제 표기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네 가지. 자, 너도 마찬가지. 이 SN이라는 걸 만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너의 상태에서 이 컨디션 요거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냥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안 돼. 자, 이렇게 되면 R이 1일 때, 자, 절대값을 먼저 갈까요? R이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R이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얘가 나온다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너가 0으로 수렴. R이 1일 때는 너가 A로 수렴. 자, 여기서는 발산.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SN에 대한 극한의 형태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R이 1보다 작으면, 자, R이 1보다 작으면, 결과적으로 너가 0으로 가요. 너가 0으로 가지.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만 남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색깔을 일부러 빨간색을 쓰고 있어. 너무 중요해. 이 프로젝터의 결과. 자, 그 다음에 R이 1이 되면, 요거는 안 들어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NA 발산.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커도 발산. 자,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도 발산.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방금 전에도 보여줬지만 결국 우리는 여기서 수렴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렴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항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합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네요 라는 거가 이제 확인이 되면 사실상 이제 무한 급수에서 무한 등비급수까지 싹 다 구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다고 해서 문제를 만나보면 또 헷갈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좌는 개념을 듣고 선생님 개념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착각하는 친구도 있어. 또는 너무 개념이 상세해서 좋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문제를 아직 안 만난 상태에서 개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까지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 맞아 그래 그렇게 봐야지 라는 게 명쾌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 강좌에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개념이라는 거를 한번 읽어보고 공식을 외운 다음에 문제를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그냥 개념은 끝났지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 번 개념은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 안에서 문제들이 막 꽃이 피어나야 돼.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서 유형 문제를 많이 외워서 내가 수능을 잘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계에 도달해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다가 적용을 많이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은 아무리 응용이 많이 돼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싹 다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부터 증가 속도부터 다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돼. 그걸 다 정리하고 요게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로 정리가 돼야 돼.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처리가 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마지막 단계 성질. 이제 무한급수가 수렴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라는 성질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을 간단하게 좀 처리할 건데, 자, 그거는 뭐 너무 쉬워서,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요겁니다. 자, 이제 무한급수의 성질. 자, 무한급수의 그냥 사칙연산이라고 할게요. 사칙연산의 성질? 좀 길긴 한데, 자, 별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또 수렴을 하는 거예요. 자, 수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보게 되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bn이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베타가 된다. 어디서 선생님 많이 봤는데요. 수투에서 연속함수 그리고 극한에서 만난 거야. 사실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이거를 그냥 막 이렇게 막 분배할 수가 있다. 합칠 수가 있다. 물론 극한 값의 성질에서도 만났어요. 그냥 수열의 극한에서도. 다 똑같은 거야. 어차피 함수의 극한이나 수열의 극한이나 사실은 수열의 극한부터 기초가 딱 껴서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수투에서도 만났고 또 저 앞에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서도 만난 거지. 자, 문제는 이제 뭐겠어? 물어보면 나누기를 할 때 문제겠지. 나누기를 할 때. 자, 그래서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 나누기 bn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문제가 돼요? 물어보면 베타분의 알파라고 쓸 수가 없어. 이게 틀린 거야.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베타가 0이 아니다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런 거 쓸 때 2번으로 이렇게 써놓고 너가 여기서 이렇게 틀렸어 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오면 풀러덩 넘어가잖아. 우리가. 이렇게 써도 안 써주면 당연히 넘어가. 자, 그래서 이 다시로 한번 체크해보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 나누기 bn을 하게 되면 베타분의 알파라는 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베타가 0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러면 너가 오케이. 그럼 너가 참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기본적인 뭐 무한급수의 뭐 성질은 뭐 추가적인 언급할 거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일단 낙이 됩니다. 자, 요거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자, 예고편 다시. 아직 사실 끝난 게 아닌 게 이제 우리한테는 결정판 뭐가 기다리고 있냐? 후렉탈이 기다리고 있다. 후렉탈. 그래서 후렉탈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기초 문제를 좀 풀고, 그 다음에 다시 개념을 좀 만나는 게 의미가 있을 거야. 다들 잘 잤어? 자, 일단 요거까지. 오케이. 자, 다음 예고편은 이제 프랙탈인데, 요거 수능에 나와요. 요거 이제 내신에 나오는 거고.